네, 안녕하세요. 함께 떠나는 여행 나도용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세부에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따는 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많은 매니아가 있을 만큼 스쿠버 다이빙은 골프와 더불어서 한국에서 즐겨하는 취미생활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골프와는 틀리게 스쿠버 다이빙은 아무래도 생명하고 관련이 있어서 자격증이 있어야만 자유로운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자격증 획득이 가능하지만 1년 내내 여름인 필리핀에서 실제 바다에 들어가서 자격증을 따는 게 더 재밌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필리핀에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함께 떠나자! 나도요! 본 영상은 지극히 나도용의 경험과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영상이니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합니다.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회사는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패디와 SSI가 유명한데요. 나도용은 프리다이빙을 패드로 땄었기 때문에 스쿠버 다이빙은 SSI로 정해봤습니다. 다이빙 자격증은 오픈워터, 어드밴스, 그리고 그 위에 다이브 마스터까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드밴스까지는 따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오픈워터만 가지고 계시면 다이빙 투어를 가실 때 딥다이브 코스가 있으면 안 끼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드밴스까지 총 4일이 걸리는데요. 빠르게 하면 3일에도 가능은 한데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첫날은 오전에 기본 이론 교육을 시작합니다. 무슨 기호하고 수치 이런 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과 나오신 분들은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나도용은 예체능을 나와서 한 단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약 3시간 정도 이론 교육을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요. 점심 식사 후에 쉬고 바로 입수를 해야 되니 적당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속에서 속이 거북할 수도 있어요. 밥을 먹고서 먼저 장비 조립하고 장비 사용하는 방법부터 배웁니다. 장비가 잘못되면 물속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잘 익혀야 되는 과정이에요. 다음 교육은 수영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물에 대한 적응을 하고 숨쉬는 방법과 이퀄라이징 및 입수 방법, 발차기 등 기본적인 요령들을 먼저 배워요.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다이빙을 시작을 합니다. 바다에서 적응하는 훈련을 먼저 하는데요.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기본적으로 수심 10m에서 중심 잡고 숨 쉬고 장비 작동해보고 하강, 상승까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몇 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1시간 정도 쉬고서 다시 두 번째 다이빙을 합니다. 확실히 한번 해보고 나니 편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물속에서 마스크에 물이 들어왔을 때 물 빼는 방법과 부력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이론, 수영장 교육, 다이빙 이해를 하고 나니 벌써 오후 5시가 다 돼갑니다. 시간이 매우 금방 가요. 하루 종일 고생했기 때문에 맛있는 저녁이 필수인데요. 나도용은 크랩을 먹으러 갔습니다. 샵에서 뉴타운 쪽으로 가다 보면 에이스 크랩이라고 있는데 많은 크랩집이 있지만 여기가 제일 먼저 생겼다고 합니다. 소스 맛이 싱가포르 클라키에 있는 저모 크랩하고 비슷해요. 가격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둘이 먹으니 대략 10만원 조금 넘게 나온 듯 합니다. 에이스 크랩은 여기 말고도 제이파크 리조트에 있는 마리바고에도 매장이 있습니다. 단점은 레드 크랩은 크랩을 먹기 좋게 손질해주는데 여기는 알아서 해부해서 먹어야 합니다. 직원한테 얘기하면 여기도 손질을 해준다고 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3번의 다이빙을 했는데요. 오늘은 생존 훈련입니다. 물속에서 위기 시의 수신호 사용법, 호흡기 고장 시에 대처하는 법 등 정말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배우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이빙을 하다가 잠깐 공기압 체크 안 하는 사이에 산소통에 공기가 부족할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둘째 날도 점심은 샵에서 주는 명품 한식으로 챙겨 먹고 저녁은 레드크랩을 가봤습니다. 에이스크랩보다 넓고 깔끔하고 그리고 먹기 좋게 손질해주는 게 여기의 장점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웁니다. 물속에서 중성부력을 잘 활용하는 건데 사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BC 부력과 호흡을 사용해서 양성도, 음성도 아닌 중성부력으로 가라앉지도 뜨지도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내려가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올라오는 속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잠수병의 원인이라고 하네요. 오늘도 역시 점심은 샵에서 제공하는 명품 한식으로 채우고 저녁은 역시 크랩입니다. 크랩 맛집 탐방 3일차. 오늘은 마리바고 크랩입니다. 여기는 크랩 외에도 회도 팔기 때문에 새우회를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리바고 크랩하고 막탄 크랩은 사장님이 같아서 그런지 메뉴가 똑같습니다.
마리바고 크랩이 1호점, 막탄 크랩이 2호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리핀은 다른 동남아처럼 현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이 크게 없습니다. 문화 자체가 BBQ에 피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먹는 것에 크게 힘들어할 일도 없지만 동남아 향신료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딥다이빙인데요. 35m 정도를 들어가는 다이빙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겁났는데 컴퓨터로 계속 깊이 체크하고 한계 시간을 체크하고 해보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싱글 탱크 기준으로 30m 다이빙 시 최대 한계 시간이 5분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로 40m 이상을 들어가려면 탱크 하나 메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속에서 길 찾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보통 대부분의 다이빙이 현지 가이드가 함께하기 때문에 길을 잃을 일은 크게 없지만 물속에서 길을 잃는다면 길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다이빙 시에는 항상 주변 사람들과 지형지물을 잘 살피고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물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배우는 건데요. 정말로 물속에서는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뭐든지 배워놓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9번의 다이빙을 마무리하고 필기시험을 봐요. 문제집을 달달 외웠으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있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외우기만 하시면 돼요. 총 50문제 중에 40문제 이상 맞추면 합격입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나면 어드밴스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격증이 하나씩 늘 때마다 그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해외에 놀러가서 보통 골프를 치거나 다이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골프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만 한국에서 미리 배워놔야 되고, 다이빙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만 배우는 기간이 골프에 비해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골프에 비해서 빠르게 현장에서 즐길 수가 있어요. 하나의 취미를 가져본다고 하면 다이빙도 좋은 취미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다이빙 자격증 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항상 마지막에 국어를 드리지만 나도용의 컨텐츠는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컨텐츠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